김수민의 뉴스 밑장.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밤의 비상대책위원회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게스트인 저희 김 DJ 님도 안 나오셨고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에 지지율 격차가 대폭 줄거나 나아가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 것까지 합치면 그 조사도 민주당이 이기긴 하는데 제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여러 가지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통합당이 뭐 잘해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자, 민주당 지난 총선에서 왜 이겼는지 이제 알겠나? 통합당이 못해서 이긴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어요. 이제 국민들이 누구 탓하겠어요? 180석 있는 당을 탓하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통합당이 옛날보다는 말수가 많이 줄었어요.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당 밖에 나가 있는 것도 한몫한 것 같고. 자, 이제 열받는 것은 통합당이 뭘 잘했냐고. 오늘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4대강 특집. 통합당이 수해를 놓고 무슨 4대강 공사를 섬진강에서도 했으면 홍수가 예방됐을 걸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도 어떻게 지지율 1위로 올라가고 혹은 1위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을 바싹 따라붙는 그런 결과가 나오냐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옛날 일을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일을 끄집어내게 만든 건 통합당이야. 이제 죽고 싶은가 본데 어디다 대고 지금 4대강 공사 얘기를 하고 있어. 4대강 공사 때문에 피해를 본 주민을 오늘 특별히 출연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4대강 공사 피해 주민 한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 주민이었던 김수민입니다. 네, 제가 피해 주민으로서 오늘 방송 녹음을 하겠습니다. 4대강 공사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행되었고 그 공사를 섬진강에서도 했으면 섬진강에 수해 안 났을 거다. 이거를 아직까지 반박을 해야 됩니까? 4대강 본류 지역은 홍수가 잘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4대강의 4대강 중에서 낙동강에 중류가 있는 딱 중류예요. 경북 구미가 딱 중류거든요. 제가 그 구미에서 대학교 가기 전에 20년을 살았고 그다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시운하면서 그다음에 한 5년 살았어요. 그다음에도 이제 좀 중간중간 살고 했는데 그 도합 다 합치면은 제가 구미에서 산 시간이 한 30년은 안 되겠구나. 하여간에 그동안에 그러니까 4대강 공사 전으로 칩시다. 4대강 공사 전으로 2010년 이전에 무슨 홍수가 났습니까? 4대강에서 낙동강에서 제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주로 물이 넘쳐가지고 난리가 나는 쪽은 지류 하천 쪽입니다. 4대강 공사가 지류 하천을 대상으로 한 공사였냐고. 그리고 설령 홍수를 예방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물그릇이 커지면은 물이 안 넘친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친다면 사실은 물이 넘친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근거야. 구미시에서 강변에 체육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체육공원을 만들 때에 몇 년에 한 번씩 범람이 된다 이거를 예측을 하고 만들어요. 감안을 한다고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가 20년이었습니다. 20년. 참고로 그 체육공원을 만든 자리가 옛날에 저희 집안에 땅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 체육공원을 만들고 했었는데 4대강 공사 때도 이제 그쪽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때 감자값이 오르고 이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쪽에 막 강변에 감자 농사 짓고 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 농사를 못 지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오르지 않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때 제가 들은 얘기도 한 20년에 한 번 범람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이게 구미시 공무원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게 뭐냐. 본류에서는 그렇게 홍수가 안 난다고. 그리고 난다고 치자면
강 수심을 6m로 팔 것이 아니라 강변을 살짝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넘치는 거는 진짜 20년에 한 번 넘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짝 그 범람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더 이상의 피해가 안 나도록 하는 게 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파더라도 강변을 파야 됩니다. 그 수심을 왜 팠겠냐고? 뻔한 거 아니에요. 배 잘 다니라고 판 거 아니야. 원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이었던 거고 이거 아직까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왜 사다리꼴로 파냐고 강을. 예, 그렇게 팠어요. 그게 무슨 홍수 예방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구미 지역 주민으로서 입었던 첫 번째 피해입니다. 강을 팠을 거 아니에요. 그 파고 그 흙 모래를 어디다 뒀을까요? 바로 어디 실어 갔습니까? 강변에다가 쌓아뒀거든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강변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참고로 제가 시의회 의원을 했을 때 제 지역구가 구미시 인동동 진미동이라고 강변에 있는 지역구예요. 진미동에 있는 동네 중에서 왜 행정동으로 있고 법정동이 있잖아요. 행정동이 바로 진미동 인동동인데 진미동에 있는 동네 중에 법정동이 임수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임수동. 임수동이 무슨 뜻일까요? 물에 임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강변에 지역구를 둔 사람이었고 제가. 그러면은 구미 시의회 시청이 있는 강서 지역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출근할 때 그쪽으로 갈 때는 그 강을 자주 건널 거 아니에요. 다리로. 구미 대교거든요. 거기가. 거기 보면 항상 쌓여 있어요. 그 공사 기간에 보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강변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모래바람 막 날리는 겁니다. 딱 모래바람 느껴진다고. 근데 좋아. 아니 모래바람 자체가 사람에게 피해가 되죠. 그 호흡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농토에 쌓여도 변질이 된다고. 이건 조금 나중에 제가 밝혀냈던 건데 제가 밝힌 건 아니고 제가 어디서 입수를 했었죠. 그때 4대강 공사하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 부수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바닥 파헤치는 거, 보호 쌓는 게 이게 주요 사업이면 부수 사업 중에 뭐가 있냐? 그 파헤친 그 흙과 모래를 가지고 농지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다. 농지에다가 깐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니까 깐다는 건데 그거 성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제 오염 물질이 강바닥에 많이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농지에 깔아가지고 무슨 토지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그런 리모델링 사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강변에 쌓아뒀던 것이 바람에 날려서 가는데,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 저의 지역구에도 농지가 있거든요. 도시 지역이지만 또 한쪽 동네는 농토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이 안 좋아지는 거고 결정적으로 구미의 강변에는 무슨 아파트가 서울처럼 쫙 조성돼 있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강변에 뭐가 있다? 공장이 있습니다. 구미가 한국에서 수도 요금이 가장 싼 지역이에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일 거예요. 가격이. 왜? 우리나라 자체가 수도 값이 싼 편입니다. 물값을 싸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좀 그런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금이라든지 세금 이런 것들을 좀 낮게 만들어놨다고요. 한국이. 전기요금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전기요금은 어쩌고저쩌고 하면 오른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수도요금 특히 싼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싼 데가 없어요. 거의 선진국 중에. 그 대한민국 중에 가장 수도요금이 싼 지역이 경북 구미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낙동강을 통해서 물을 얻기가 편하거든. 그리고 더하기 한국은 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많죠. 전기요금도 기업이 많이 싸잖아요. 가정용에 비해서. 수도요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환경인데 그 환경에 그 강변에 공장들이 있거든요. 자,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공장들은 어떤 공장들이냐. 반도체 산업이나 이쪽이에요. 그 흙먼지가 굉장히 그 미세하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공정에도 위협이 된다니까요. 그때는 진짜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지 강변의 그 공장들도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고. 그 공장이 어디냐? LG, 삼성 이런 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LG, 삼성 너네는 배알도 없냐고. 이명박 시다발이냐. 이런 거 지금 제가 그랬어요. 이명박 정권이 자본과 기업을 대변하는 정권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아니 4대강 그거 파헤친다고 삼성 LG한테 좋을 게 뭐 있어요. 그쪽에 배 띄우나?
오히려 그 강바닥 파가지고 그 먼지로 공장을 위협하고 있던 게 이명박 정권이라고. 그리고 구미에 되게 많이 팠어요, 구미가. 그 준설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낙동강 준설량 중에 4분의 1이 구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왜 그럴까요? 한반도 대운하에서 구미는 요충지였습니다. 이명박 씨가 한반도 대운하 모색을 할 때에 대통령 후보 시절이었죠. 구미에 왔었어요. 그 구미 대교 위에서 이렇게 그 망원경 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강 막 살펴보고. 그럼 왜 구미가 요충지겠어요? 낙동강에 구미 위에는 이렇다 할 산업도시가 없습니다. 안동,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구미부터 산업단지가 있어요. 산업단지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부산 경남에 있는 거죠. 대구 거쳐서. 그렇다면 구미를 그렇게 유달실이 판 이유는 뭐겠어요? 원래부터 계획 자체가 대운하 계획이었고 대운하였으면 구미에서 아마 출발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근데 나는 미스테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던 지역구에 구미대교가 있고 조금 상류로 올라가면 또 다리가 있어요. 산호대교라고. 그 다리를 이렇게 배들이 통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리 높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각 이런 거 피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참 험난한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고 4대강으로 바뀌었는데 한반도 대운하의 못다한 꿈을 이루는 사업이었던 거지 홍수 조절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강바닥 파헤치기만 열심히 파헤쳤다. 그것도 강변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수심 깊은 데를 파헤쳐서 6m짜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흙이 주변 시민들과 공장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먼지의 영향으로 공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있었다더라도 기업 측에서 발표를 안 해버렸으면 쉬쉬하고 끝나고 묻어버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그 4대강 공사와 저희 지역 주민들이 만났던 첫 피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큰 피해가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오늘 녹음을 하게 된 계기도 이 기억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2011년 5월 8일입니다. 날짜가 잊혀질 수가 없지. 5월 8일이면 뭐겠어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 2011년 5월 8일에 구미시에 수도 공급이 끊깁니다. 거의 오전부터 끊겼어요. 물론 모든 집안에 물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아파트 이런 데서는 물탱크에 물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물탱크에서 물 차 있는 거 갖고 쓰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실감이 별로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물탱크에 물 떨어지면서 이제 단수가 되는 거고 어떤 아파트에서는 야 이거 지금 물탱크에 물 있긴 한데 물이 끊겼답니다. 조금씩만 쓰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안내를 하고 유도했던 아파트들은 조금 더 버텼대요. 어쨌든 간에 상수도가 끊긴 거는 2011년 5월 8일입니다. 왜 끊겼느냐? 이 뻔한 거예요. 자, 낙동강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상수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물을 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막 물이 흘러다니는데 그냥 쭉쭉쭉 끄는 게 아니라 물을 어느 정도 끌어가기 쉽도록 막아놓습니다. 살짝.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상태에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취수보가 있어요. 취수보. 이 낙동강 보 말고 4대강 공사로 만든 보 말고 시트를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의 흐름을 어느 정도 통제해 놓고 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취수보가 휩쓸려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취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왜 휩쓸려 내려갔을까요? 왜? 4대강 공사로 준설을 그 부근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강바닥의 수심이 깊어졌잖아요. 이게 비가 많이 오면서 이게 역설적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서 단수가 돼버린 건데 비가 많이 오면서 갑자기 물살이 가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치수예요? 낙동강 사업, 4대강 사업 보고 치수라고 하는데 치수가 뭐예요? 치자가 뭔데? 다스릴 치 아닙니까? 물을 다스리는 게 이거예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휩쓸려 가냐고. 이 자체가 사고방식이 빠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대강 공사 찬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강에 물이 많아졌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 강이 마르긴 했었죠. 그리고 강을 떠나서, 본류를 떠나서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천 쪽을 걸어가면 강물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물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왜 말랐을까요? 그거를, 말라 있는 거를 강에다가 보 만들어 놓으면 안 말라 있는 게 되냐고. 고아 놓는 거지. 그게 안 말라 있는 게 되냐고요. 흘러다니는 물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줄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땅 면적 중에서 땅 면적 중에 반이 불투수 면적입니다. 뭐겠어요? 불투수 면적.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고요. 시멘트, 콘크리트, 뭐 인조 잔디 이런 걸로 덮여 있는, 인조 잔디는 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 비중 중에서는 제가 감정이 있어서 같이 넣었는데요. 물이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그 면적이 반이라는 겁니다. 땅으로 물이 스며들어야 쭉쭉쭉 들어가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도로 깔고 이러면서 물이 바로 스며들지 않는 면적이 넓어지면 물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느 쪽으로 갑자기 들어갑니다. 배수관이라든지 쪽으로, 우수관. 그럴 때 보세요. 비 올 때 하천에 나가보시면 알잖아요. 갑자기 너무 심하게 물살이 가는 거잖아요. 평소에 말라있던 하천조차도.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진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비가 올 때는. 그런 식이니까 평소에는 말라있죠. 그러면 이 빗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빗물 관리라는 게 별게 아니라 사실 최고의 빗물 관리 시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논이 있어요, 논. 그러니까 이 논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빗물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요. 저기 서울의 광화문에 가보면 막 심심하면 침수되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근처에 연못을 하나 파면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갑자기 물들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물을 일단 받아놓지 않습니까? 논에다가. 근데 지금 농경지 면적이 별로 안 되잖아요. 농사 안 짓는 추세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고 나무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빗물을 좀 관리해두는, 그러니까 불투수 면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빗물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갑자기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고 평소에는 말라있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지. 이거 싸그리 무시하고 들어간 게 4대강이라고. 그 4대강이 어떻게 됐냐. 그 준설 공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면서 취수보가 떠내려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미 시민들이 먹는 상수가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이게 무슨 4대강 공사랑 관련이 없어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게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시민들이 이 단수 이후로 소송을 걸었었거든요. 대법원 판결에서 수자원공사 책임은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수자원공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도 알고 있었어요. 국토부의 4대강 관련한 기구에서도 알고 있었어요. 뭐냐, 잘못하다가 이거 떠내려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문건이 드러났대요. 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문건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취수보가 떠내려가기 전에 돌망태 이런 것들이 이미 유실이 됐다는 거예요. 4월에 5월에 사고가 났는데 4월에 그게 유실이 돼서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뭐든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겠네. 근데 왜 수자원공사 무죄 판결이 났는지. 이게 사법농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물이 안 나오면서 이게 금방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단계가 단수의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빨리 수습을 해서 회복되는 그게 결정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물을 퍼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단수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한번 겪어보라고. 그때의 그 사건은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요. 물이 안 나오면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최장 5일까지 갔다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5일까지 갔어요.
그 당시 언론 기사에 구미 시민들이 물 내릴, 화장실에서 내릴 물이 없어서, 그래서 저기 어디야, 그 마트에 생수 사러 간다고 막 댓글이 달려요. 뭐 생수까지 쓰냐고. 거짓말 아니냐고. 아니 물이 없는데 뭘 나와야 내릴 거 아니야. 얼핏 생각해가지고 그 어디 집안에서 쓴 물 쓰고 한번 쓴 물을 내리면 될까? 아니 물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쓰냐고요. 그때 웃지 못할 에피소드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의 어떤 그 주부분은 화장실에 갔는데 아니 변기에 오줌을 안 내렸다는 거야. 그래서 방금 오줌 누가 넣었어? 했는데 자기 집 애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 오줌 누고 왜 물 안 내리냐고 혼을 냈답니다. 아, 이거는 다른 얘기구나. 이건 다른 얘기다. 아, 자, 이때에 이거 더하기 해야겠네. 이것도 4대강이랑 연관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서요. 자, 단수 사태에서 조금 더 타임머신 그 타임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10년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수 사태가 2011년 5월입니다. 2010년 12월에 제가 사무실에 저희 지역구 사무실에 있었는데 물을 이렇게 봤는데 물을 받기 전이구나.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거기 의원님 사무실이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집에 자꾸 누런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사무실 안에 있는 싱크대에 물을 받아보니까 진짜 노란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민들은. 노란색 물이 나온다 했을 때 뭐 과학적이고 이런 거 다른 지식을 차치하고 갑자기 물이 노란색이 나와요. 제가 떠들기 전에 4대강 공사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4대강 공사 때문 아니냐. 4대강 공사 때문에 물에 흙탕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의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건 아니었는데 계속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탁수 사태입니다. 단수 사태 전에. 그러니까 단수 사태 전에 특히 저희 지역구 주민들은 좀 더 민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퍼가지고 중간중간에 정수도 하고 해서 집에 물을 공급하는데 구미 시민들이 쓰는 물을 다 똑같은 데서 공급하지는 않거든요. 저희 동네는 강 동쪽에 있고 해서 별도로 좀 떨어져 있는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시설에서 그걸 담당을 했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탁수 사태가. 이 탁수 사태가 나중에 인천에서 막 벌어지고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저희 동네에서 2010년에 났었던 일인데 이게 흙탕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겪은 거는. 흙탕물이 아니고 물을 통에다 넣고 며칠 보관을 해두면 까맣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녹물이죠, 녹물.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조금 누리끼리 하면서 살짝 불그스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변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지? 이제 이름 또 생각이 안 난다. 물을 담아놓고 이따가 이제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물을 잘못 휘저으면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슬러지. 이런 것들이 샥 위로 솟아오르는 거죠. 거기서 한번 청소 같은 걸 했었대요. 하면서 뭔가 실수한 것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물을 이렇게 상수관 공급을 하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장비, 포크레인 이런 것이 관을 실수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려버리면 관에 끼어 있었던 슬러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이거를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탁수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안 그래도 물 때문에 한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탁수 사태 때도 보면 공무원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상하수도 사업소 공무원이 한 명 와가지고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물은 해롭지 않은 물이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물을 앞에서 마신 거예요. 그 검은 물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와, 안전한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박수! 공무원 화이팅!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진짜 폭동이 일어날 뻔했어요. 사람 약 올리는 거냐고, 지금. 자, 그게 제가 저도 뭐 화학 지식이나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제가 알기로도 되게 몸에 해로운 성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오해면 안 된 거냐. 물 자체가 검은데,
그걸로 세탁할 수 있나요? 검으니까 차라리 다행이지. 좀 며칠 놔두니까 까맣게 된 거거든요. 누리끼리 한 상태에서 세탁되냐고. 마실 수 있냐고요. 육안으로 보기에 꺼려지는 거 어떻게 마시냐고. 그 마시는 거 떠나서 세탁할 수 있냐고요. 옷 빨 수 있냐고, 그물로. 오염이라는 것은 한 가지 척도로만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4대강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판명이 났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4대강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슬러지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당 공무원이 구미시의회 회의 중에 한 겁니다. 그 회의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였는데, 그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 아니라서 저는 회의에 안 들어갔고, 저희 지역구 의원 중에 한 명이 특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의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에 관련한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의제 외의 발언은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의원이 이제 지역구 주민들 눈길도 있고 하니까 좀 오버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그 공무원을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졸라 웃기는 것은 그 의원이 아주 4대강 공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었습니다. 그 의원이 막 질의응답을 하는데, 공무원이 4대강 공사 이후에 수질이 나빠져서 슬러지 양이 늘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원이 유도하고 싶었던 것은 4대강 공사 끝나고 물이 맑아지지 않았냐.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슬러지가 물에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4대강 공사 이후에 슬러지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뭔가 관리를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상하수도 사업소의 그 해당 공무원은 4대강 공사 이후에 슬러지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회의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의원이 빠르게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그 의원은 참고로 이후에도 4대강 공사에서 굉장히 그 시의원은 4대강 공사에서 전사 역할을 합니다. 뭐 지가 한다고 4대강 공사 계속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4대강과 관련된 사업들에서 저하고 같은 지역구 의원이에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수적으로 알게 된 거죠. 4대강 공사는 물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공무원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수 사태를 반년도 안 돼서 맞이하게 된 거예요. 특히 저희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탁수 사태는 구미시의 전 지역에서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단수는 저희 지역구에서만 일어난 거니까. 그때 그 주민들의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에 돌아다니다 보면 막 4대강 씨발 어떤 새끼가 4대강 하자 그래서 씨발놈들이 막 아줌마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지금 구미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면 한나라당 진다. 진짜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주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았느냐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집단 시민 소송을.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한계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에 대한 소송,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도 있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대법원 판결을 난 것은 내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배상을 받으려면 후속으로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도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어떻냐면 어떤 사람 한 명이 그냥 대표로 소송 걸어버리면 그 사람이 배상 판결 받으면 나머지 같은 처지의 주민들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가 특별히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하고 몇몇 활동가들을 포함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집단소송단 모집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는 동안에도. 왜냐하면 그런 집단소송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빼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안 할 거냐. 저분이 못 받으면 나도 못 받아야 되니까 안 할 거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피해를 받는데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몇 명이라도 모아서 시민소송을 해보자. 그렇게 추진이 들어갔고, 제가 이제 제 지역구에서 접수를 담당하는, 모집을 담당하는 제가 집단소송단의 공동대표였나? 그걸로 들어갔었거든요. 자, 직접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걷고 한 것이 전부 합쳐가지고 한 만 몇천 장 됐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되게 많다는 평가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 2,000명 정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그렇게 흘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경운동을 한다는 사람인데 이상한 환경운동을 해요. 이 사람은 4대 강공산 찬성입니다. 이 사람이 주로 하는 환경운동 어떤 환경운동이냐면 어디 기업 같은 데 가가지고 주변에 쓰레기 버리고 오염수 이런 것 좀 배출되는 것 같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어디 기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기사 제보를 하겠다거나 이래놓고 그 다음 과정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류의 사람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4대강 찬성이거든. 왜냐하면 본질이 관제예요, 관제. 본질은. 이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터뜨리고 진짜 공론화해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 문제인 것과 아닌 것도 자기 마음대로 가릅니다. 4대강 공사 환경 문제 아닌 거지. 오히려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2,000명인가 몇백 명인가 그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언론에다가도 흘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거친 거는 만 몇천 명이 거쳤어요. 한 2만 명 정도 됐나? 예.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된 게 갑자기 무슨 유언비어가 퍼집니다. 유언비어가 퍼져서 문자 메시지로도 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가면 두당 2만 원을 준다. 이 유언비어가 퍼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으로 가면 된다. 이 말이 되냐고. 법무법인이 왜 돈을 주냐고. 관청으로 가든지 구미시청으로 가면 된다 이런 뜬소문도 있었는데 마침 구미시청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법무법인이. 그래가지고 인파가 길게 줄을 늘어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7만 명의 구미 시민이 근데 자 법무법인 가서 두당 2만 원 나온다면서요? 이러면 법무법인이 아닌데요? 우리 배상 소송하는 건데요? 그래? 그럼 나 소송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을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구미 시민이 17만 명이었습니다. 17만 명. 구미 시민이 그때 41만 명인가 그랬는데 17만 명이 자기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소송하러 간 거예요. 17만 명이. 얼마나 시민들이 분노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판결이 굉장히 판결이 늦게 떨어졌어요, 결국에. 1심 판결이 2013년에 떨어졌나? 1심 판결이 이게 그렇더라고요. 17만 명이 소송을 하니까 법원의 입력 시스템에 다 입력이 안 돼서 9,999명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했었어요. 끊어서 접수하는 거지. 근데 제일 처음에 접수했던 10명인가? 그쪽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시민소송단이 걸었던 금액은 뭐였냐면, 한 명의 하루 단수가 3만원. 그렇게 예를 들면은 집에 3일 동안 단수가 됐는데 4인 가족이다 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36만원. 이걸로 액수를 걸었는데 1심 판결 내용은 2만원. 네, 그냥 모두 며칠 동안 단수 피해를 받든 간에 모두 한 명당 2만원.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부분 승소죠, 부분 승소. 근데 어쨌든 수공 측, 그러니까 소송을 어디다 걸었냐면 수자원공사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한 책임. 그 다음에 구미시는 물을 공급하지 못한 책임. 이거였는데 아무래도 구미시보다는 수자원공사를 주타겟으로 해서 건 거죠. 근데 구미시는 일단 면책이 됐고 판결에서 수자원공사만 책임이 인정이 돼서 2만 원씩 다 줘라. 이 판결이 나온 거예요.
수자원공사 당시의 변호인이 김현장이었습니다. 김현장이 구미시민한테 진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는 책임을 인정을 했다니까. 4대 항공사로 인해서 취수가 끊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인재다. 사실 저만 해도 처음에 단수가 났을 때 4대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누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게 아니라. 근데 저만 해도 오히려 좀 두고 보자. 나 4대항공사 반대하는데 4대항공사 때문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4대항공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그때 한나라당의 구미 지역의 짓거리는 뭐였느냐. 입 싸그리 닥치고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새끼들이. 그랬던 새끼들이 지금 9년이 지나서 4대강 했으면 홍수 예방했을 거고 낙동강 또 4대강에서 홍수 예방했다 이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니네 때문에 물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법정에서나마 이기나 했어요. 근데 문제는 2심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게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논리가 이상해져요. 구미시가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취수를 한 수자원공사가 아니라 어쨌든 물을 끌어다 줘야 되는데 못 끌어다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3일까지는 참을 수 있는 한도였다. 수인 한도. 그 이후로부터만 배상하라는 겁니다. 피해를 4일, 5일 겪은 데만 배상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3일 안쪽이었습니다. 근데 3일 안쪽이 뭐 공무원들도 다 그랬어요 그때. 아니 이렇게 긴 단수는 처음 봤다고. 5일까지 안 쳐도 2일, 3일 단수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중에 48시간 이상 단수 겪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희 게시판에 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씨, 진짜 물 안 나와서 머리 긁어봤냐고. 제가 그때 머리 긁고 다녔어요. 저희 집은 3일째였나 나왔는데요. 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밤새도록 동네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꼴의 시의원이라고 그래도. 또 다른 시의원들은 다 숨어 있었거든요. 한나라당 쪽이니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때 진짜 막 소방 공무원들 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물 그거 공급한다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그 트위터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박대용 춘천 MBC 기자 당시에 예, 그분 또 막 구미에 오시고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구미에 왔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근데 저는 시의원이니까 어느 지역의 단수가 빨리 끝나고 어느 지역 늦게 끝나고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은 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사는 동네는 조금 그래도 빨리 끝났어요. 조금. 야, 요럴 때는 받쳐주네 이랬어요. 탁수 사태 때 불쾌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이 나올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잠들어 있었다가 오전이죠. 거의 밤을 새고 한 오전 11시였나? 눈이 탁 떠졌어요. 눈이 탁 떠졌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거든.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 물을 트는 소리가 제 귀에 감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있다가 탁 눈을 떠서 수도를 열어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경험들 해보시라고. 술집에는 장사 잘 되더라. 술집에는. 왜? 물이 안 나오니까 술이라도 먹으려고. 그때 식당들 근데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닫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 5월 8일이었거든요. 가정의 달이고 해서 좀 외식도 좀 들어오고 한답니다. 근데 그때 물이 끊겨버리는 바람에 또 식당은 물 안 나오잖아요. 횟집 이런 데 생각해보라고. 이 피해 입은 거, 이거는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인들 피해는 따로 모아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했던 거는 상인 피해보다는 이제 일상적인 주민으로서의 피해, 이거였는데, 근데 법원의 논리가 2심 판결에서 3일까지는 견뎌볼 만한 거다. 이게 뭐냐고. 그럴 수는 있어요. 단수라는 게 한 하루 정도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다 피해 배상하라고 소송 걸면 골치 아프니까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은 둘 수 있는데 3일까지 참을 수 있는 한도다? 재판한 그 새끼가 한번 참아보라 그래요. 근데 그 새끼 참으면은 내가 인정해줄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야. 제가 시의원 할 때 원룸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가족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예? 가족 있는 사람들 어쩌라고. 그래서 저기 의성, 군위 이런 데에 구미 지역 근처에 관광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휴일에. 물이 안 나오니까. 실제로 그쪽에 있는 사우나, 온천, 찜질방 이런 데서 구미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4대강이고 4대강이 원인이었고 그거 반박한 놈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9년 전 기억으로 미래통합당 과급 통합당이냐고 지금. 자, 여기서 안 끝납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그 다음 또 뭐였지? 4대강 공사 후속으로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시민이 피해를 입진 않았으니까요. 구미시가 낙동강 변에 조성된 둔치에다가 이게 뭐 계속 말이 바뀌는데 처음에 6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가 골프장이랑 수상비행장이에요. 골프장이랑 수상비행장이에요. 뭐 필요한데 그게 강변에. 수상비행장은 더 웃겼어요. 수상비행장 원래 처음 입지 후보지가 예정지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제 지역구에 그쪽이에요. 근데 웃긴 게 거기는 다리도 있고 주변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 중에 뭐 LIG 넥스원 이런 데 아시죠? 군수산업공장. 군수산업공장 옆에다가 비행장을 지을 수 있냐고 이 멍청이더라. 그러더니 그 지적을 받고는 그 지적을 굉장히 안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모 의원이 그 지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지적할 거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의원이 지적을 하면서 바로 옮기더라.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거 막으려고 또 내가 의회에 있을 때 결국엔 막았어요. 예. 그런 걸로 엄청 스트레스 만들더라고. 그 구미시에 박정희는 반인반신 이 발언으로 유명한 남유진 씨 있죠. 남유진 씨가 또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 낙동강 수상비행장 반대하는 의원들은 경제를 모르고 벌로 짓긴다고. 벌로 짓긴다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함부로 짓거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벌로 짓긴다고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의원들을. 반대 의원들을. 그래 놓고는 뭐 수상비행장 그거 지적 하나 받고 바로 딴 지역으로 옮겨놓고는. 제가 한번 그 페이스북에 4대강 공사 할 때에 이 낙동강이 호수가 된다. 근데 제가 호소라고 표현했습니다. 호소는 호수를 포함해서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지질학적인 장소들을 호소라고 하죠. 호소가 된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때 의원이니까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보거든요. 그때 또 뭐 시의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페이스북 가입해가지고 막 친구 신청 들어오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시장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더니 며칠 뒤에 남유진 씨가 낙동 강변에서 무슨 사진을 찍어 올리더니 호수 물음표 하고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나보라고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씨발 물이 고였는데 그게 호수지 씨발. 시장이란 사람이 제정신이야 진짜. 그러더니 그 골프장 수상비행장까지 만들려다가 어떻게 됐나. 일단은 처음에 기본 설계 용역비 타당성 조사 이 비용이 있거든요. 그 단계를 지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캐스팅보트 의장단 선거 캐스팅보트가 있어서 제 쪽의 말을 들어줘야 의장 선거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서 이겼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구미 같은 데서. 그러고 나서 뭐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론조사 실시해봐라. 여론조사 실시해놓고 구미시가 감추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여론조사 가만히 보니까 실시한다고 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왔지? 하면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놓고는 결과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놔라. 내놓으세요. 해서 받아봤더니 이거는 제 예측을 초과한 거였습니다. 구미 시민 중에 여론조사 응답자 중에 골프장 반대, 수상비행장 반대가 80% 나왔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거 되게 급진적인 응답인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골프장, 수상비행장 빼고 뭐 구미 숲, 워터파크,
뭐 오토 캠핑장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는데 뭐 구미숲 정도 해봅시다. 구미수변 공원 요 정도 해봅시다. 거기까지 합시다. 이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야,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 20% 넘었어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정서였냐면 구미 시민들은 4대강 공사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갈리는 겁니다. 단수 그렇게 겪어놓고 그 구미에 뭐가 좋았는데요. 구미 보호 설치해놓고 자전거길 설치해놓으면 뭐 관광객이 졸라 오나? 아니거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4대강 공사 끝나고 나서 강변 꼬라지 보면 진짜 희한합니다, 강변이. 제가 한번 쌍욕에 나왔던 게 지나가다가 강변을 보는데 거의 이제 구미시의 조금 그 옛날에 농촌 지역, 그러니까 구선상군 지역 쪽인데 구미보 근처에 아니 강은 구불구불한 게 정상 아닙니까? 낙동강이 당연히 구불구불하지. 그리고 옆에 모래들이 쫙 깔려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모래는 들다 파가지고 강이 직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변에 조성해 놓은 산책로는 꾸불꾸불해요. 인위적으로 꾸불꾸불한 산책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 새끼들아. 강변이 꾸불꾸불한 거를 직선으로 펴놓고 씨발 산책로를 꾸불꾸불하게 만들면 뭐 하냐고. 왜 또라이 새끼들이 다 있냐고 이게. 제가 진짜 구미에 당시 살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지나가면서. 이게 뭐냐 강변 꼬라지가. 제가 어릴 때 그 강변에 가면 딱 그 모래밭이 있거든요. 모래밭은 없어졌잖아. 그 모래밭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꼬라지를 보고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4대강을 반길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이면 몰라 차라리.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맨날 봤는데. 그리고 무슨 선물을 받았죠? 녹조. 녹조 라떼입니다. 녹조 라떼. 그 녹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제 지역구가 강변이니까 강변에 가가지고 물을 받아봤어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자,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물을 받으러 갔더니 물이 하류에서 상류로 흐르고 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예, 왜 그랬겠어요? 왜? 물을 가둬놨잖아요. 보문을 닫고 수문을 닫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바람 부는 대로 강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진짜 주호영 말대로 지금 통합당 하는 말대로 물그릇이 된 겁니다. 그냥. 아니 강의 그릇이 어딨냐고. 그냥 흐르는 거지. 자, 그 녹조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느냐. 2012년 10월입니다. 2012년 10월이고 그 전에 2012년 9월에 구미시에 불산 사태가 또 있었어요. 참고로 불산 사태는 4대강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불산 사태가 일어나고 이 다음 달에 아마 제 기억으로 10월 하순이었던 걸로 같은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낙동강에 물고기들이 떼죽음하고 있다. 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불산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서 강이 오염되었다. 이 의심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산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불산이란 물질이 무슨 방사능 사고 났던 거하고는 달라요. 저도 불산 사태 피해 현장에 수차례 들었지만 바로 며칠 뒤부터 땅에서 새싹이 돋고 막 그랬었습니다. 불산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직방으로 맞은 농작물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쪽은 다 피해를 입지만 조금 지나면 자정작용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처음에 다들 우려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그 강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낙동강 물에 물고기 떼죽음 사건도 불산이랑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들이 있었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이거야말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건데 현장에 가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누구냐. 제가 이 이후로 막 사석에서 사람들한테 퀴즈도 내고 있었는데 지역에서 구미시에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7명이다. 잘 못 맞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구미시에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7명, 구미시에, 경북 구미시에 7명. 7명이니까 많지 않죠? 시의원도 23명인데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7명입니다. 뭘까요? 자, 어부입니다. 어부. 구미는 해변이 아니죠. 바다가 있는 지역이 아니죠. 내륙입니다. 전형적인 내륙 지역입니다. 강은 흐르고 민물고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구미시 강변에 제 지역구도 그렇고 그 민물고기 하는 매운탕 집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왕이면 가까이서 구하지 않겠어요? 구미시 강에서 민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구미시에 7명이 있었다고.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민물고기 어부 분들이 저한테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떼죽음한 물고기들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물고기들을 봐라. 입들이 나와 있다. 붕어 별로 없다. 붕어 별로 없고 메기, 누치 이런 물고기들이다. 이 물고기들의 특징이 뭐냐? 흐르는 물에서 살아야 된다. 붕어는 좀 고여있는 물에서도 버틴다. 근데 누치하고 메기 얘들은 흐르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애들인데 왜 죽었겠느냐. 자기들이 봤을 때는 4대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불산 영양이나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가장 유력한 설명은 이거예요. 보면 강에도 가을이나 이럴 때 보면 그 강물의 위아래가 막 바뀌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털갈이를 하듯이 강물도 물갈이가 있어요. 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물이 막 바뀌고 이런 흐름들이 가을에 일어납니다. 근데 녹조 덩어리들이 여름에 엄청 불어났다가 이 녹조들이 죽잖아요. 녹조 사체들이 한번 도는 겁니다. 물 따라서. 그러면 공기는 더 나빠지고 녹조 사체에 따라서 물고기도 피해를 입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 나중에는 붕어도 죽었어요. 나중에 죽는 물고기 떼죽음 할 때 보면 붕어들도 많아요. 근데 먼저 죽는 게 누구냐? 입이 나와 있는 흐르는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먼저 죽었어요. 뭐냐고. 이게 4대강 때문이지. 물고기까지 그렇게 죽여놓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피해 아니에요? 그 어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어부분들이 자기가 늘 낚던 곳에서 맥이나 이런 게 안 낚였을 때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안 그렇겠어요? 아, 정말 화딱지가 나네. 그거 지금 그 감사원에서도 이미 박근혜 정부 때 4대강으로 홍수 조절 효과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 왜 또 끌고 나오냐고. 박근혜 정부 때도 4대강을 찬양하진 않았어. 뭘 다르게 하진 않았지만 왜 끌고 나오냐고. 성질나게. 근데 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탁수 사태 얘기할 때 왜 물 마셔버렸다는 공무원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제가 또 싸웁니다. 그 사람이 제가 녹조 얘기를 꺼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녹조 얘기를 꺼내니까. 녹조가 기후변화나 오염물질 때문에 많이 늘어난 거지 4대강 공사 안 했으면 녹조 더 늘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 논리는 뭐냐? 물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녹조가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녹조가 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보에 문을 열 때마다 팍 하고 떨어지는 플러싱 효과 때문에 녹조가 많이 깨진다는 겁니다. 개소리 하고 있어. 아니, 녹조가 늘어나는 원인에는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도 있겠지. 근데 그것만이냐고. 그것만이겠냐고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고 물을 가둬놓으면 썩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당신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과장님 그 출근할 때 자가용으로 출근하시냐고. 그렇다고 하길래 몇 분 걸리냐고 했더니 20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근할 때 200분 걸리면 과장님 속 안 썩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 낙동강 보호를 다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원래 그 안동에서 해운대 바다까지 흘러가는 물의 시간보다 10배가 더 흘러가게 생겼어요.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그럼 물이 오염이 안 되겠냐고. 상식이라고요, 상식. 근데 물 양이 많아졌으니까 괜찮다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 진짜. 이 사람들이 과학 지식이 머리에 안 통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4대강 찬성론자들이. 황빠, 조국기 부대 이런 애들을 제가 낯설지 않아요. 늘 겪는 애들이야. 과학적인 게 나와도 그래요. 한 그런 식인 겁니다. 그게 가지고 이제 4대강 좀 정권 교체되고 민주당 정부로 바뀌고 나서 뭐 좀 되나 했더니 민주당은 뭐 낙동강 수문도 제대로 안 열고 홍수 났다고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통합당은 뭐냐고 이게. 왜 지금 수년이 지난 사건으로 다시 사람 열받게 만드냐고. 아 진짜. 또 뭐 있었더라? 하여튼 그 4대강 때문에 족같은 적 되게 많았는데. 녹조. 그래. 녹조 있으면 4대강 그 강에서 뭐 스포츠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또 그 녹조 있는데 무슨 수상 스포츠인가? 그 대회를 열고 자빠졌어요. 돌겠네, 진짜. 근데 제가 한번 수상 스포츠 하는 관계자들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낙동강 수문에 그 보호 없애고 이러면 큰일 난다고. 수심이 확 낮아져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제트스키 타고 이런 데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디 저수지에 가서 타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4대강 가만히 놔두면 녹조 투성인데, 거기서 탈 거냐고, 그럼.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파괴한다고요. 그럼 녹조 물 한번 맞아가면서 계속 해라, 수상 스포츠. 그 녹조가 간암이나 이런 걸 또 유발합니다. 피부병만 유발할 줄 알아? 이런 녹조 곤죽을 만들어 놓고는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자, 홍수 예방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지류나 하천을 정비할 일이었고, 그 다음에 빗물 관리 똑바로 할 일이었다고요. 그거 안 해놓고는 뭐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어. 자, 끝으로 태양광 얘기도 좀 잠깐 하고 끝낼게요. 태양광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산사태. 자, 일단 지금 통계만 보면 산사태가 일어난 사례 중에서 1%만 태양광에 해당하고 태양광이 산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0.1%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침소봉대 안 했으면 좋겠고, 물론 당연히 숲이나 나무가 있는 것보다 태양광이 비탈길에 있으면 산지에 산사태 날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럼 태양광이 없었으면 산사태 안 났을까? 태양광이 있다가 사태 난 그 자리를 보더라도 이거는 좀 쉽게 계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좀 제가 우려되는 게 현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치솟다가 현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포비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양광 포비아들이 많더라고. 태양광은 이명박 박근혜 때도 늘리려고 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기조가 뭐야? 다 늘린다는 거 아니야? 원전 또 늘리고 태양광 또 늘린다는 거 아니야? 전기 펑펑 쓰자는 거지. 자, 태양광은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태양광 효율이 어떻고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태양광을 쓰기 어렵다. 아니 독일은 한국보다 일조량이 훨씬 작아도 많이 늘렸어요. 한국의 태양광 얼마나 늘리고 나서 얘기하라고. 김종인 씨도 태양광 하긴 해야 된다고 하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걸로 하지 말라고. 그럼 산지 태양광 싫으면 나는 그것도 웃겨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로 만들고 뭐 한다고 산을 엄청나게 많이 깎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태양광한테만 시비를 거는 것 같지? 주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환경단체는 산 깎고 태양광 만드는 거 왜 시비 안 거느냐 이러는데 환경단체에서도 반대 많이 했어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근데 거꾸로 얘기할게.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왜 태양광 말고 다른 걸로 산 깎을 때는 안 나타나지? 저는 어느 정도 산 깎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이 너무 많잖아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높은데 산은 너무 많고 어떡하겠어 좀 깎아서 개발해야지. 근데 저는 어지간하면 산지에 안 했으면 좋겠긴 해요. 그럼 태양광 줄일 거냐고? 아니잖아. 그럼 딴 데다가 할 만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헛소리 하지 말고. 태양광 기술이 안 좋아서. 태양광 기술은 그래도 계속 발전을 합니다. 원전보다는. 원전은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이제 비용도 더 낮아진다고. 태양광 풍력이. 그건 추세예요, 추세. 역사를 거스르지 말라고.
자꾸 이상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요. 통합당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지율 1위 오랫동안 못 가질 겁니다. 통합당한테 해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끝낼게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또 1시간 넘겼어요. 아수라 발발타!